자, 오늘은 정적분의 활용 두 번째 넓이 2 부분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정적분의 활용 파트에서 넓이를 설명을 할 때 사실 넓이를 계산하려면 뭐를 다 더하면 된다. 그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선이었죠. 어떤 선을 다 더하면 되는데 보통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할 때는 적분을 이용해야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분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또는 못 구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제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빠르다라는 걸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배우는 건데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 복습하는 걸 조금 알려줄게요. 직선을 나타내는 1차식 있죠? 그러니까 직선과 어떤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계산하고 싶을 때 선생님이 1차식하고 그러니까 1차 함수랑 2차 함수 얘기한 거예요. 1차와 2차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계산할 때 공식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와 2차가 둘러싸여 있어도 공식 쓸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점을 먼저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점을 찾았을 때 이 구간의 길이, 이 구간의 길이를 이용해서 공식을 만드는 걸 알아야 되는데 두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만약에 선생님이 정의를 한다면 구간의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1차와 2차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 계산을 하거나 2차와 2차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 계산할 때 이 공식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이거를 암기하는 요령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지만 중요한 거는 최고차의 개수, 최고차 연립했을 때 최고차의 개수의 절대값을 반드시 곱해줘야 된다. 꼭 기억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오버해서 이거보다 오버해서 하나 더 알려줬는데 1차와 곡선 중에 3차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차 함수까지 배웠습니다. 그때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접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한다라는 말은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접선의 이론과 얘기가 다른데요. 이러면 접할 때를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접할 때는 한 점에서 만날 때 접할 때가 아닌 거예요. 만나지 않다가 만나는 순간이 접할 때예요. 그럼 3차식은 항상 직선과 한 점에서는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안 만나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거니까 이때 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두 점에서 만나는데 왜 접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는 내가 접하는 거를 잘못 배운 거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우리가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공식도 마찬가지로 구간의 길이를 이용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교점 먼저 찾아야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연립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교점의 차이, 즉 구간의 길이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얘는 3차를 접근하니까 4차가 될 거예요. 12로 나누는 최고차의 절대값을 개수의 절대값을 곱하는 것까지 동일한 이론이다. 선생님이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내용 중에 1번 파트에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 중에 1번 파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 설명은 1번 설명은 선생님이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라서 지금 221페이지 1번은 선생님이 지금 중요하지 않아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설명한 내용이라서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내용을 보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어떤 선이 어떤 도형의 넓이를 2등분 한다라는 이제 설명이 만약에 나와 있다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얘처럼 x축이 지금 이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 있죠.
이 곡선을 지금 우리는 y는 fx라고 정하고 이 x축하고 둘러싸이는 도형이 두 개가 있잖아. 둘러싸이는 부분 이거 두 부분밖에 없죠. 이 둘러싸이는 이 두 부분의 넓이가 만약에 똑같다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 내용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잖아. 얘는 x축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어떤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y는 fx라는 곡선과 y는 gx라는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얘기할 때 넓이가 같다라고 이렇게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 라는 거야. 잘 보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교점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교점이 몇 개 생겨요? 3개 생겼죠. 그러면 먼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교점 3개를. 얘도 마찬가지로 교점 3개가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렇게 정할게요.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부분의 넓이랑 베타부터 감마까지 이 부분의 넓이가 만약에 똑같다면 적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자,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만약에 정적분으로 만약에 정의를 하면은 fx가 위에 있죠. 그리고 x는 0이라는 x축의 x는 0이니까 그냥 fx를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fx dx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받아들여 볼 거야. 네. 그 다음에 베타부터 감마까지는 당연히 인테그럴 베타부터 감마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로 fx dx 이렇게 쓸 건데 중요한 거는 얘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온다. 이걸 적분하면 음수가 나와. 근데 우리는 넓이가 똑같다라고 놓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넓이는 아니지. 적분의 결과인 거지. 그 적분의 결과가 넓이가 되기 위해서는 음수의 부호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넓이가 돼요. 즉 선생님이 이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S1의 넓이와 S2의 넓이가 똑같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정적분의 결과가 같다라는 거잖아요. 얘를 우리가 이항해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마이너스 부호가 이항하면 플러스 되겠죠. 따라서 너를 이항해서 표현을 하면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럴 베타부터 감마까지 fx dx로 표현이 될 거고 이항했기 때문에 우변은 0이 되겠죠. 네. 선생님 이 fx하고 이 fx는 똑같은 fx고요. 베타 구간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얘는 그냥 알파부터 감마까지 적분하면 안 돼요? 하면 되지도 않아요. 따라서 알파부터 감마까지 적분하면 얼마나 하는 거야? 0이에요. 뭔가 느낌이 오죠. 이런 식으로 교점이 3개 존재하는 부분들의 위아래쪽의 넓이가 만약에 같다면 구간 처음부터 구간 마지막까지 적분하면 무조건 몇 된다는 거야? 0 된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이런 그림이 출제가 되고 넓이가 위쪽 아래쪽 넓이가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 구간의 처음과 교점을 기준으로 처음 교점과 마지막 교점까지의 정적분 결과는 항상 0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넓이가 같다라는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적분의 결과가 0이라는 것을 이용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21페이지 2번 박스의 내용은 바로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넓이가 같다면 적분했을 때 어떻게 돼? 0돼 라는 거예요. 원리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습니다. 네, 좋아요. 조금 있다가 예제풀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 이론을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겨보세요. 222페이지에 역함수와 넓이의 관계가 있잖아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는 있지. 역함수를 구할 수는 있지만 모든 적분식을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미분식을 배운 것도 아니고 모든 적분식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적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적분이 불가능한 식도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역함수를 만약에 적분하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여러분들은 고민할 거야. 그때 우리가 역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역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y는 x라는 이 직선의 대칭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 이동되는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y는 x라는 이 직선의 대칭이 되는 함수식은 역함수식이기 때문에 x하고 y의 값이 함수값이 바뀌어요.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이 1번을 먼저 설명해 주자면 역함수끼리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만약에 물어봤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함수 그래프가 y는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존재한다고 쳐보자. 너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y는 x의 대칭이니까. 그러면 역함수끼리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물으면 항상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가 할 때는 교점 찾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려면은 이 식도 알아야 되고 이 식도 알아야 되겠지. 원칙대로 따지면. 근데 이 두 함수의 관계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것은 y는 x라는 이 직선의 대칭이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의 부분만 구한 다음에 대칭이기 때문에 반대쪽은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따라서 우리는 굳이 역함수를 구해서 그 역함수하고 얘하고의 관계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y는 x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2배를 하면 되겠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 따라서 우리는 이 직선과 y는 x라는 직선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2배를 하면 된다라고 해석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론은 뭐야?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용해서? y는 x라는 직선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 후에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인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역함수를 적분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역함수를 적분하라고 하면 이제 엄청 당황하겠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역함수를 적분할 때 함수의 값 또 구간의 변화를 잘 인지를 하면 이게 결국은 이런 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22페이지 2번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자면 222페이지에 2번을 그대로 설명해주자면 이런 뜻인 거예요. 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다. 너가 fx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도형의 넓이는 예를 든 거예요. 여기를 이제 b로 표현했고 여기의 값을 a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으로 말하면 y를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틀려요. 네. 그래서 지금 y축하고 그 다음에 y는 a라고 이해돼? y축하고 y는 a하고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내가 만약에 계산하고 싶더라. 근데 우리가 이 함수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만약에 너의 역함수식을 이용해서 이 도형의 넓이랑 똑같은 도형의 넓이를 내가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 차라리 계산하기 쉬운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역함수는 당연히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동된 특징을 갖는다 했으니까 여기 이 0,b점이 b, 0점으로 오는 거예요. b, 0점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그러니까 0,a라는 점이 a, 0점으로 오게 돼 있다고. 역함수를 만약에 구한다고 치면 받아들여 온 거야. 네.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구간을 똑같이 정할 수 있죠. b부터 a까지. 이 역함수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만약에 gx라고 한다면 이 gx라는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 중에서 b부터 a까지의 넓이랑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랑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대칭 이동된 직선이고 선분이고 그 다음에 곡선이기 때문에 넓이가 똑같다. 합동이니까 넓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표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표현을 하려면은 당연히 y축하고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함수식을 y반에서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야. 적분을 y에 대한 구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식이 y에 대한 식이야 돼. 근데 지금 얘는 지금 fx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시 y가 x는 몇 y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시험 풀 때 실제로 저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대입해서 풀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단 말이야. 식을 정리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더 구하기 쉽다 라고 한다면 인테그럴 b부터 a까지 gx, dx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또는 얘네들이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출제를 할 때 어떻게 해버리냐면 너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렵고 또 역함수 구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문제 거의 대부분 수학 2를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 구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 구간을 딱 주고 물론 여기서 이제 만나게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한 거랑 역함수인데 자 역함수 되기 전에 f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한 거랑 역함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한 거랑 더하면 얼마가 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쉽게 그래서 인테그럴 여기서는 0이니까 0부터 b까지 접근한 거랑 인테그럴 b부터 a까지 역함수 gx를 접근한 거를 더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학생들은 얘 이 식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안 된다. 왜? 우리는 아까 이 부분을 접근한 넓이가 여기랑 똑같다는 거 아니잖아. 따라서 이 넓이를 너로 대체해버리면 실제 너네 둘이 더한 넓이는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근데 이제 다 배우고 난 친구들한테는 이것도 물어볼 수 있고 이것도 물어볼 수 있는데 보통 수학 2에서는 역함수 구하는 것도 어렵고 적분을 다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식을 다시 x에 관해서 정리한 다음에 y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출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출제하더라? 이런 식으로 출제하더라고요. 그러면 따로 넓이를 구해서 더하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선생님이 예제를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5번을 보면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특수한 상황이죠. 네. 왜죠? 대놓고 접선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야 된다.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식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3이 접점일 때 접선의 방정식 쉽게 구하는 거 알죠? y는 여기서 기울기가 f'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f'1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3이 기울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3x 쓰고 1일 때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3x가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y는 3x라는 이제 이 접선의 방정식하고 누구랑 원래 함수식 y는 x 세제곱 플러스 2하고 연립해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멍청하게 연립하면 이제 여기서 또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교점 하나를 알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이항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3차 방식인데 이걸 다시 조립제법을 하려고 하면 이제 멍청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자, 접점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중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근의 역할. 따라서 x가 1일 때 중근이 존재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 얘기는 뭐야? 얘는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래요. 이해돼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1차 하나만 더 여기다 쓰면 끝나잖아. 그럼 여기서 1차니까 얘는 x 플러스 몇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여기 상수항 힌트잖아. 너 제곱하면 얼마야? 상수항 1이지. 근데 곱해서 2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2여야 돼. 이렇게 푸는 사람 봐. 이걸 다시 1 대입해서 0 나왔네? 다시 조립제법 하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어? 시간 차이가 있어. 멍청한 짓 하지 말자. 따라서 우리는 교점이 1과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지? 그러면 구간의 길이는 얼마가 돼? 3. 그래서 우리는 3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3차 함수, 3차 곡선하고 3차식의 곡선하고 1차식이 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 쓸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따라서 너를 4제곱한 거를 12로 나누고 연립했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1이죠. 네. 1을 곱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죠. 물론 풀이 과정에서 원래 공식적으로 하면은 다 찾아야 되겠지만 저 풀이대로 풀면 이건 엄청나게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식 써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넘어갈게요. 필수의 이제 6번을 보면 자 보세요. 절대값이 지금 있는 그래프 그리는 거 쉬워 어려워? 절대값이 많이 있어도 선생님이 요령 알려줬고 하나만 있으면 그리기 쉽다고 했죠. 얘는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아래로 볼록하고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맞아 틀려? 네. 맞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절대값 x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래쪽 음수인 부분을 x축 대칭해서 다시 양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거 쉬웠어 어려웠어? 쉬워요. 이거 쉬웠다는 거야. 이 그래프랑 y는 1. 근데 여기 대칭 여기 보면 알겠지만 0,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네. x축 대칭하면 여기 1 되는 거 알지? 네. 따라서 y는 1이라는 직선도 여기 이렇게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그릴 수 있으면 그리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내가 이제 계산하고 싶을 때 뭐부터 찾아야 되겠어? 교점. 교점부터 찾아야 돼. 그 얘기는 뭐야? 이 점의 좌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점의 좌표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여기도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잘 들어. 이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이 지금 y축 대칭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한쪽만 계산하고 곱하기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봐봐, 잘 봐봐. 이렇게 x축 대칭 이동된 이 함수식은 뭐겠어요? 당연히 원래 있던 함수의 부호를 바꾼 식일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일 거고 얘는 부호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자, 선생님 얘기했잖아. 적분하려고 하는 구간에 식이 다르면 어떻게 하겠어? 구간을 나눠서 적분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식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지. 이게 1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그냥 적분하면 안 되는 거고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인테그럴 1부터 이제 교점 찾아야 되는데 y가 1인 거니까 여기다 1 너가 1일 때 생각해보면 루트 2 나오잖아요. 루트 2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어떤 식을 이용해야 돼? 얘를 이용해야 돼. 받아들여? 네. 그럼 누구에서? 위에 있는 식이 누구야? y는 1이지? 네. 이 1에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빼야지. 그래서 너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걸 접근하는 것이고 여기 1부터 루트 2까지는 또 1에서 얘를 또 빼야 되죠? 맞아요? 틀려요. 네. y는 1이 계속 위에 있으니까 이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을 적분한 거를 더해줘야 됩니다. 이 값의 몇 배다? 그렇지. 2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빠르다.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못 봤어요?
이렇게 풀어가니. 절대값이 있으면 그래서 항상 절대값이 있으면 구간이 나눠진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이해하자. 알겠죠? 네, 좋습니다. 실제 이제 7번을 보면 잘 보세요. K가 1보다 클 때 곡선 Y는 X 곱하기 X-1 곱하기 X-K와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도록 해라. 자, 봐라. 잘 봐야 돼. 엄청 쉬운 문제예요. 3차함수 그래프. 3차식이죠. 그 3차함수 그래프고 X축하고의 교점이 3개 있다는 건 확실하지. 0하고 1하고 K. K가 1보다 크니까. 0하고 1하고 K.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X축으로 둘러싼 이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야. 잘 봐봐. 참 이건 문제라고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K가 1이라는 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왜 대칭? 그럼 1로 대칭이어야 되니까 넓이를 갖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걸 물어보면 진짜 허접하겠지만 우리는 2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너 넓이 똑같을 때 어떻게 돼? 인테그럴 0부터 K까지 구간 전체를 적분하면 0대 이거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3차함수 그래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인 건 알죠? 3차함수 그래프는 점대칭이에요. 그래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하면 도형이 합동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 둘도 대칭, 이동된 점이어야 하는 거예요. 넓이가 만약에 같다면. 아무리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넓이가 같으니까 대칭 관계에 있다라는 거고 이 3차 함수 자체도 대칭인 함수니까 당연히 이 1이 점대칭, 대칭의 중심이라는 걸 이해해서 0하고 2다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그건 3차 함수 그래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지만 만약에 모르면 3차 함수가 아니거나 만약에 다른 함수라면 이 이론을 써라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은 어떤 걸 추천하겠어요? 당연히 너는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의 점대칭 이론을 쓰는 게 훨씬 빠르죠. 바보들인 거예요. 이런 문제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필수 이제 8번. 자, 넓이를 2등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세요. 잘 보세요. 자,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쉽죠? 위로 블록하고 0하고 4가 2분이고 대칭축은 2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쉽게 파악을 했을 것이고 y는 ax라는 직선이 x축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했으니까 이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랑 아래에 있는 부분의 넓이가 어떻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실제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곡선과 어떤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넓이 구하기 쉬워요. 쉽지. 왜? 선생님이 아까 했잖아. 직선하고 2차 곡선하고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는 공식 쓰면 되는 거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그 중에 교점 하나 알려줬잖아. 그러면 나머지 교점 하나만 존재하는 그걸 알파라고 해요. 그러면 구간의 길이는 무조건 뭐야? 알파지. 그래서 알파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알파를 세제곱한 거를 몇으로 나눈 거야? 6으로 나누면 끝나는 거야. 최고차항의 계수는 얘가 마이너스 x제곱이다 보니까 원래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니까 1. 이거의 몇 배가? 2배가. 이 부분의 넓이의 2배가. 너 이것도 봐. 이것도 끝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지. x축도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점이 지금 0하고 4라는 거야. 교점이 1은 4야. 세제곱 나누기 6이랑 똑같아야 돼. 자, 이렇게 생각하고 푸는 사람과 실제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에서 ax를 뺀 거를 인테그럴 0부터 아까까지 적분한 결과의 2배랑 인테그럴 0부터 4까지 fx dx 한 거랑 똑같다 해서 이거 찾는 사람과 이건 진짜 레벨의 문제잖아. 그치? 선생님이 했잖아요.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물어볼 때 얘가 2차면 공식 써야 된다. 이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반드시 이렇게 풀어라. 풀이대로 풀어라? 아니다. 풀이대로 풀면 바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찾아서? 알파를 찾아. 알파를 찾아서 이게 교점의 x좌표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직선 위에 대입한 이 곡선 위에 대입한 그 해를 이 직선에 그대로 대입하면 a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네.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스킬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전에서 사용해야지만이 우리가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필수의 이제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하고 어떤 직선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잖아. 직선하고 곡선하고 직선하고 곡선하고 그건 뭐죠? 공식 써야지. 그럼 교점부터 찾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교점을 찾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럼 여기서 진짜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thinking, 머리가 달려있잖아. 머리가 안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 잘 봐봐. 공식이 뭐야? 교점의 차이. 이 교점의 차이를 세제곱한 거를 누구로 나누고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을 곱할 거니까 이 전체의 결과가 작아지게 됩니다. 고정된 값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가 제일 작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차이가 가장 작아질 때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두 분의 차이를 구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두 분의 차의 최소를 구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이용해서 두 분의 차의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겁니까?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자, 정리. 여기 있는 대로 풀면 안 된다는 걸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이 풀이가 잘못됐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이제 이항은 마이너스 될 거니까 묶어서 a 플러스 1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지.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네. 두 분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플러스 1이고 두 분의 곱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예요. 네.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두 분의 차잖아. 그러니까 두 분의 차의 최소를 구하고 싶은데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지금 여기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곱을 통해서 알아낼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이용해서 알아낼 거야.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랑 똑같다는 거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있었어야 되는 기본 기초 이론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a 플러스 1이죠. a 플러스 1을 제곱한 값에서 4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8이잖아. 이 식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거지. 맞아 틀려. 근데 얘가 지금 몇 차야? 2차지. 네. 2차 식의 최대 최소는 꼭지점의 앞에서 나온다는 거 알죠? 그래서 a가 얼마인데? 뭘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커질 거니까 a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0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 너는 최소가 돼. 이렇게 알아버린 거야. 그럼 끝났잖아.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답이야. a 마이너스 1 대입해. 그리고 두 분 찾아. 이해돼? 또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두 분의 차이의 제곱이 루트 8이니까 두 분의 차이는 2루트 2다. 그냥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공식 바로 쓸 수 있죠. 2루트 2의 세제곱 나누기 6. 답은 그래. 이렇게 풀어야지. 바보처럼 저렇게 진짜를 연립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알았죠? 네, 좋습니다. 자, 필수의 이제 10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마지막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를 물어본다면 누구랑 연립하자? y는 x랑 연립하자. 그러면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였으니까 얘랑 y는 x랑 연립하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는 항상 체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항에서 정리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는 0 이렇게 나오죠? 네. 잘 봐야 돼요. x로 묶어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되지. 네. 어? 너 분명히 3차랑 1차를 연립했는데 교점이 왜 두 개밖에 안 나오지? 아 이거 접하는 거구나. 알아버려. 그러면 공식 쓸 수 있어. 네. 바로 공식 쓸 수 있죠. 교점의 차이가 1이잖아요. 0하고 1이잖아요. 1을 4제곱하고 12로 나눈 거야.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곱하나. 근데 y는 x랑 둘러싸이는 게 아니라 역함수끼리 둘러싸이는 걸 물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답이야. 이렇게 푸는 사람과 진짜로 접근하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레벨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는 접근하지 않는다. 알았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문제 그대로 나온 거예요. fx 0부터 1까지 접근한 거랑 그 역함 fx의 역함수 1부터 4까지 접근한 거랑 더해봐 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체크할 게 이것만 체크하면 돼. 봐. 잘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이 뒤에 있는 역함수의 넓이랑 똑같은 거를 앞에서 찾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G1을 찾으면 돼. G1, 그 다음에 G 몇을? 4를 찾으면 돼. 그러면 너를 K1이라고 그러고 너를 K2라고 나와. 그러면 역함수 관계 있었으니까 FK1이 1일 때 K1을 찾아보고 FK2가 4일 때 K2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 그거를 연습을 해보면 얘가 지금 몇인 걸 K1이 몇인 걸 알 수 있냐면 1인 거니까 0인 걸 알 수 있고 빨리빨리 할게요. 얘가 1인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게 뭘 의미하는 거지? 1,0하고 4,1하고 지금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실제로 잘 봐봐. 그래프를 만약에 우리가 그린다고 쳤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문제야. 1,0이니까 여기 있는 1,0이 0,1로 바뀌는 거야. 여기 있는 4,1이 여기 있는 1,4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결국은 이 부분의 넓이랑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0부터 1까지 fx, dx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를 더하라고 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 같아질 거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답이다. 이거 반드시 이해하라고 했죠. 동일하게 똑같이 나온 거지. 따라서 우리는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4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답이에요. 이렇게 풀어야지. 진짜로 역함수를 구해서 접근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정적분의 활용 두 번째까지 다 마무리 지은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속도, 가속도에 관련된 내용을, 속도와 거리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